희선킴의 라디오 쇼. 자, 희선킴의 라디오쇼. 오늘은 그동안 출연하셨던 전문가님들과 한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. 다들 상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참 많은 내담자를 만나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사람에 대해서 사람 안 바뀐다. 아니면 사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면 각 박사님들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가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연애 전문가부터 한번 해볼까요? 타고난 기질은 바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하고 수많은 배움과 독서를 통해서 교양인이 되잖아요. 교양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내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런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독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전푸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사람이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하면, 그래서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이,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저는 그건 바뀐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잘 바뀌냐면은 내가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 잘 바뀌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저희 남편이 이제 우리가 초반에 결혼했을 때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,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해? 그럼 나 원래 그래. 이제 원래 그래. 원래 그래서, 그래. 네, 그래서 제가 강원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. 네. 이제 그 말에 바뀌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렇죠.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던지 뭐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, 예, 그러면은 사람이 사실 안 바뀔 수밖에 없고요. 안 바뀌겠다고 용을 쓰는데 어떻게 바뀝니까? 근데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, 그러니까 내가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바뀌는 거거든요. 아이들이 치료가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,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노인 상담이 좀 힘든 것도 있는 그래서 거죠. 힘들죠. 우리가. 그렇죠. 예. 맞습니다. 정부름 박사님의 얘기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바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잘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,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사람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직면을 잘하는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나의 문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, 그러니까 직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요. 어떤 경우는 계속 피하는 거죠.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이제 싫으니까 안 보려고 그러고,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, 아니면 피하려고 그러고 하는데,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모습이 나한테 다시 나타날 때, 그럴 때 이제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받아들일 때, 그때 변화의 어떤 여지가 좀 이제 기적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나듯이 변화의 여지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관찰한 바도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 바뀌고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을 바꾸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모두 상담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원래 이래, 아니면 나는 못 바꿔, 누구도 나를 못 바꿔,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조차도 이 세상에 바꿀 게 전혀 없는 사람,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바라보면서
남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성찰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도우는 전문가입니다. 이전 사연들 기억하시지만 저희가 막 충고, 조언, 뭐 지적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드리면서 성찰하고 탐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희성킴의 라디오쇼 이번 시즌 마지막 화인데요. 여러분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이번에는 김수영 박사님부터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한 시즌도 저희가 한번 같이 여기 계신 박사님들하고 같이 했는데요. 제 일생에 처음 텔레비 출연? 뭐 이런 비슷한 거여가지고 마치 무슨 텔레비 나오는 연예인과 같은 느낌을 살짝 맛봤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텔레비에 앞에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남같이 안 보이고 마치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대입도 해보게 되고 세상에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여서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뭐랄까요 오지를 탐험했다고 그럴까 아니면 새로운 낯선 동네를 탐험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. 저희가 1년 전 여름에 달밤을 걷는 심리여행이라는 페미토크 시즌을 함께 했는데요. 김수현 박사님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의상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했는지를 이렇게 화려한 옷이 집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네, 조현수 박사님. 네, 네. 소통이 잘 되는 분들하고 또 즐겁게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. 자칫 이제 라떼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재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저한테도 의미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김수현 박사님. 네,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송출이 돼서 사실 이제 누가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 말의 무게라는 게 좀 또 문득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? 또 이제 또 이렇게 혹시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무게 있게 생각을 좀 더 무게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좀 깨닫는 그런 경험이었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라 강의를 하면은 그냥 앞에 있는 청중들을 대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넷이 지금 이제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동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 잡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학술적인 분위기는 아닌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좀 그런 이런 경험들이 좀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. 저는 이번에 시선킴의 라디오쇼 진행자를 하면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라디오 DJ의 사심을 채우는 시즌을 마무리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. 이 희선킴의 라디오쇼라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해서 저 혼자 이제 라디오쇼로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시그널 인트로 엔딩이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라디오쇼 인트로 엔딩이었고요. 집에서 혼자 외롭게 마이크를 잡고 사투를 벌이면서 희선킴의 라디오쇼 이거 잘 안 돼요. 그러면 또 혼자 그러면서 다시 찍고 뭐 NG 그 옛날 학생들 그 라디오쇼를 청취해줬던 학생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로 또 한 시즌을 채우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자 마지막인데요. 그동안의 사연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를 나눠주십시오. 저는 조금 더 적나라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. 이제 물론 뭐 제가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. 하지만 여성과 이제 성 그리고 이제 몸, 이제 섹슈얼리티의 주제는 여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이고. 그리고 이제 큰 대세가 더 이제 몸 쪽으로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이코소마틱한 그런 영역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번 기회에 들었습니다. 나중에 뭐 다른 좀 창구를 찾아보도록
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2030 여성들에게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다면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던 대로 쭉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시대가 물론 달라졌죠. 제가 이제 50대인데 제가 20대를 생각하면 호랑이가 정말 담배 피던 시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제 20대, 30대 여성들을 보면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유가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자유였나 그걸 알고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게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한 가지는 이제 저나 아니면 지금의 20대나 30대의 그 과정을 거쳐가는 여성들에게 똑같이 이제 같은 주제의 고민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좋아하나? 지금 나를 내가 좋아하나? 그런 주제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. 물론 20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좀 더 다른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쟤와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지 지금 나의 모습의 내 그런 상태를 내가 정말 썩 안 좋아했던 2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내가 나를 정말 더 좋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조금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. 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봅니다. 그래서 나를 좀 좋아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기보단 지금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니까요.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마음이 힘들거나 또 아프거나 또 고통 중에 있거나 그런 우리 2030 여성분들이 있다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다스리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보내게 되고 또 치료가 되기도 해요. 시간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선물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담아내셨으면 합니다. 아멘. 네, 아멘. 네, 저는 이제 2030 여성들에게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의 심리적 그늘 아래 또 뭐 경제적 그늘도 있죠. 2030이면 그러니까 여러 겹겹의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꼭 좋은 부모,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40대, 50대, 60대에 내 엄마 때문에, 내 아빠 때문에까지 쭉 가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.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는 2030인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이제 그 시기를 좀 지나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거리두고 걸러내고 어떤 좋은 영향을 가져갈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넷이 다 전문적인 상담가예요.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상담을 공부하는 거, 상담을 배우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런데 이거를 직업으로 내가 50분씩 남의 이야기를 뭐 하루에 몇 건씩 계속해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상담 공부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. 나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, 남의 뭐 너무 어려운 이야기 계속해서 듣는 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상담을 공부하는 거라 이게 내 직업, 전문 상담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전문 상담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.
전문 상담가가 되지 않아도 상담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. 우리는 나름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. 이게 직업까지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지 모든 사람들이 직업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회 언니 페미토크의 마지막 이야기로 하고 싶었던 게 자기 직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상담사도 그렇고요.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직업도 그렇고 상담사라는 직업도 그렇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. 상담사도 내가 남의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? 목회자는 이렇게 남에게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내가 직면하고 그 직업이 나에게 주는 영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. 전문 상담가가 내 심리에 주는 영향이 있고요. 목회자가 나의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직업으로 가실 때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시기가 저는 2030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늦게 내 길이 이게 아니었나벼 하면은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탐색하실 수 있는 시기 열심히 고민해 보세요, 여러분. 네, 그러면 우리 교회 언니 페미토크 올해 2023도 그렇고 또 이번 마지막 시즌 시선킴의 라디오쇼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이렇게 마칩니다. 박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희선킴의 라디오 쇼.